뭐 풀 수는 있죠. 모르는 문제는 아니죠. 자, 두 번째 페이지에 질문 있어요? 8번이요. 8번이요? 7번이요. 7번이요? 자, 7번이랑 8번 모두 이제 시험 문제 풀다 보면은 자주 보이는 문제죠. 7번 같은 경우는 항등식 문제니까 x자리에다 막 숫자 집어넣어 보는 건데, 이런 거 뭐 맨날 집어넣어 보는 숫자가 얼마야? 1이랑 마이너스 1 그리고 가끔 0 이렇게 집어넣어 보죠. 그래서 x에다가 1 대입하면은 얼마죠? 좌변이? 8인가? 8은 하고 여기가 A6, A5, 땡땡땡땡, A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이 맞다 확인할 수 있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더하고 빼고 하는 거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가 얼마 되죠? 마이너스 8 되나요? 마이너스 8이고, 자, 요거는 플러스고 홀수는 마이너스고 그 다음 다시 플러스고 이렇게 풀마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형태. 그래서 마이너스 A1 플러스 A0 이렇게 끝나겠죠. 그러면 니은에서 원하는 0, 2, 4, 6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두식을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되죠, 그쵸? 이렇게 해주고 더해 주시면은 이쪽이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A6, A4 이런 애들은 몇 개씩 모여요? 두 개씩. 그래서 A6, A4, A2, A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좌변이 0이었기 때문에 2로 나눠봤자 얼마예요? 그럼 니은 틀렸네, 그치? 그 다음에 디귿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두식을 뭐 해본다? 빼본다. 얘네 두식을 빼본다. 자, 빼보면은 이쪽은 16이 되겠고요. 뺐으니까 A6 같은 것이 없어지고 홀수차들이 두 개씩 남겠죠. A5, A3, A1 이렇게 되나? 그러면은 나누면 얼마예요? 8이네? 얘도 틀렸네? 그럼 답은 1번인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8번이라 그랬니? 이거 민영이가 질문한 건가? 이게 민영이가 질문한 거였나? 민영이 오케이? 이거 뭐 왜 틀렸어? 왜 틀렸어? 대입했는데 했는데 점점점. 자, 그러면 이 8번 문제로 가서 직육면체 문제도 뭐 맨날 나오는 거죠. 요거 A라고 하고 요거 B라고 하고 요거 C라고 하면 대각선은 이거죠. 대각선 요거니까 문제에서 대각선이 루트 13 그러면 요게 루트 13. 그럼 루트 날려가지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13이다. 그 다음에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면 식으로 쓰면 뭐였죠, 얘들아? 사괄호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게 지금 20인 거니까요. 당연히 뭐 4로 나눠 놓으면 얼마가 돼? 5. 자, 이렇게 두 개의 정보를 알려준 거고,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뭘 찾아라? 건널비를 찾아라. 건널비. 그치? 건널비는 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괄호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그치? 이거 찾는 거니까 이거하고 이거 있으면 충분하죠. 그냥 요 놈 제곱에서 요 놈을 어떻게 해주면? 빼면 끝이죠. 그럼 딱 여기 나오지 않나? 그치? 그래서 25에서 13을 빼가지고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2번. 또 두 번째 페이지에 질문 있어요? 9번의 답이 뭐예요? 9번 답 뭐니 얘들아? 2번이요. 2번? 2번이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에는 이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야, 여기 이 문제에다 물음표를 쳐놨네. 누구 시험자 이거? 3페이지 넘어가도 돼요? 가야 넘어가도 돼? 잘 보여? 잘 보이는데 안경 왜 꼈어? 패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페이지로 가서요. 네 번째 페이지에 14번. 여러분 근데 그 14번에 잘못된 부분은 찾았어요? 혹시 이게 지금 잘못된 부분이 리을이거든요. 리을. 그죠? 근데 왜 리을이 잘못됐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아이를 못 듣는데 네. 부모의
그럼 안 되나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그럼 그게 분모가 아니었다면 괜찮나요? 네. 자, 여러분이 이거 14번에서 일단 기억부터 살펴보면은 기억에선 어떻게 한 거냐면 B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이너스를 꺼낸 겁니다. 지금 이게 A랑 B로 써 있어가지고 헷갈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A를 그냥 양수라고 하나 가정을 할게요. A가 0보다 크니까 A를 뭐 3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B가 음수라 그랬으니까 뭐 B를 마이너스 5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서 써보면, 자, 맨 처음에 루트 마이너스 5분의 루트 3이 있었어.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자, 루트 마이너스 B라는 건 요 마이너스 5의 부호를 플러스로 바꿨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뒤로 i를 꺼냈죠. 요렇게 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한 게 지금 기억이죠. 여기가 기억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어떻게 한 거냐면, 자, 니은에서는 마이너스를 앞에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마이너스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금 여기 있던 i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뭐 해준 거야 이건? 실수화 시킨 겁니다. 실수화. 그죠? 요 분수의 분모 분자에 i를 곱해가지고 여기 i제곱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루트 5가 남아있고 분자에 루트 3i가 붙어있는 요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요렇게. 요게 니은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이제 어떻게 한 거야? 분모 분자에 있던 루트 두 개를 어떻게 한 거예요? 합친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i는 이미 루트 밖으로 뒤에 빠져나와서 붙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자, i는 그냥 뒤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 요렇게 i는 붙여놓은 거고, 요게 5분의 3으로 이렇게 지금 합쳐진 거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냥 요 부분을 요렇게 쓴 거죠. 요렇게 쓴 거, 그쵸? 이게 틀릴 이유가 있나? 없죠? 문제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에서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디귿에서 리을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마이너스 그대로 붙여놓고요. 루트 안에다가 원래 마이너스 b였던 것을 다시 b로 바꿨죠. 요걸로 바꿨죠. 그 얘기는 5였던 것을 다시 마이너스 5로 바꿨다는 얘기죠. 요렇게 마이너스 5로 바꿔주고, 여기는 그대로 3이고, 대신 i를 i 제곱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요게 지금 리을이에요. 요게 리을. 그리고서 마지막에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갔단 말이죠. 이렇게 갔단 말이죠. 이게 미음이에요. 자, 이게 지금 여기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숫자로 완전히 바꾼 겁니다. 그럼 여러분 숫자로 봤을 때는 지금 잘못된 부분이 보이나요? 분명히 뭐가 잘못된 게 잘못됐어.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 돼? 안 되잖아. 이거 우리의 상식대로 하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이게 중간에 어디서 잘못됐느냐? 일단 리을이거든요. 리을이 잘못됐는데 리을이 잘못됐다는 걸 설명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지금 이걸 이렇게 바꾸면 왜 안 되냐는 거죠. 여기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 원래 없던 마이너스가 여기 하나 생겼죠. 그 루트 안에다가 내가 마이너스를 하나 곱하면서 뒤에다가 i도 하나 곱했다 이거야. 그러면 되겠니? 이게 이제 질문인 거예요. 밖에 내보내면서 플러스 루트 5분의 3 i제곱 i제곱을 마이너스 1로 해가지고 뭐라고요? 이 상황을 더욱 딱 핵심만 딱 쓰면 이런 겁니다. 원래 뭐 루트 7i가 있었는데 이거를 루트 안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나 붙이면서,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거를 마이너스 7로 바꾸면서 대신 뒤에다가 i를 하나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되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얘를 이렇게 바꾸면 될까 안 될까? 왜 안 되죠?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밖으로 나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음. 루트 바깥에 말이에요. 근데 i라는 것도 원래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네요. 저도 근데 루트 진짜 제곱하면은 루트 사라지죠. 어? 루트 제곱하면 사라지잖아요. 루트. 윤지 뭐? 저게 어. 분모에다 하는 건 안 돼요.
아니 근데 그럼 5분의 3이라는 분수를 마이너스 5분의 3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냥 이 분수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곱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3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윤지 말은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분수랑 5분의 마이너스 3이라는 분수가 뭐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르죠? 똑같은 거 같아요. 태세 전환이 빠르네요. 자, 여러분. 이것도 틀렸습니다. i를 어. 바꾸면 i를 어떻게 한다고? 저게 되게 이거 왜 틀릴까? i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한 건 어떻게 한 거냐면 루트 안에다가도 여기다가도 루트 안에다가도 마이너스 1을 한번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루트 밖에다가도 i를 한번 이렇게 곱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되면 루트 마이너스 1과 루트 마이너스 1, 그러니까 i를 두 번 곱하게 된 거죠. i를 두 번 곱했다는 것은 결국 얼마를 곱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i 제곱을 곱한 거잖아. i 제곱을 곱했다는 건 뭘 곱한 거예요?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예요.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면 얘가 이렇게 같다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와, 여기 마이너스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도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서 지금 마이너스가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서. 그죠? 자, 다시 한번 여기에 있던 5가 마이너스 5로 바뀌었으니까 이건 루트 안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곱한 거죠. 그러면서 뒤에다가 i도 하나 곱했으니까 결국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면서 뭐가 곱해진 거냐면 i의 제곱이 곱해진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서. 그죠? 루트 안에 마이너스 하나 붙였고 루트 밖에다가는 i를 하나 붙였으니까. 그지? i가 두 개 곱해진 상황이 여기로 넘어가면서. 근데 i를 두 개 곱했다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 1을 곱한 상황인데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서 그 밖에 아무것도 안 바꿔주면 이렇게 해버리면 내 맘대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서 이 값의 부호가 뒤집힌 거죠. i 제곱을 곱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i를 제곱을 곱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냐면 윤지 말처럼 분모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그러면 분모에다가 i를 하나 곱하고 분자에다가도 i를 하나 곱한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뜯어보면 마이너스라는 게 사실 여기 붙든 위에 붙든 요 앞에 붙든 다 똑같은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루트 안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1을 하나 곱하고 루트 밖에다가는 i를 하나 곱한 거예요. 결국 i를 두 개 곱한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서.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찾아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리을이 조금 이상한데? 라는 느낌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이게 왜 틀렸는데 이거 설명해봐 그러면 설명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답은 리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16번 한번 볼게요. 16번. 자, 16번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2차 함수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런 조건을 봤을 때, 이런 조건을 봤을 때 이거만 봐도 여러분들은 이 2차 함수에 추계방정식이 뭐구나 라고 딱 보여야 돼. 얼마? 마이너스 1. 추계방정식은 마이너스 1이구나. 그죠? 2차 함수에서 마이너스 2 지점의 함수값이랑 0 지점의 함수값이 서로 똑같습니다 라는 정보가 있으면 그 마이너스 2와 0의 딱 중간이 추계방정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2차 함수가 뭐 아래로 볼록하든 위로 볼록하든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같은 높이에 이렇게 띠리리리리 같은 높이에 있는 두 점이 있다면 당연히 이 두 점의 한가운데 여기가 추계방정식일 수밖에 없죠. 그죠? 좌우 대칭인 걸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을 보면서 바로 그러면 추계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 fx가 x축이랑 접한다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럼 뭐 끝났죠? 자, 여기가 지금 추계방정식인데 x축이랑 접해야 되니까 그러면 x축이
요렇게 지나가야 되잖아. 요렇게 지나가야 되잖아. 그죠? x축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이차함수가 방금 추계방정식의 x는 1이래매. x는 마이너스 1이래매. 그러면서 꼭지점이 지금 여기에 딱 x축에 놓인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인 거예요? 요거 컴마 마이너스 1 컴마 얼마? 0인 거지요. 마이너스 1 컴마 0이라는 꼭지점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서 요쪽은 지금 얼마였지? 0이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4 함수값이 4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마이너스 2였는데 함수값이 4. 그럼 우리는 이 이차함수가 지나가는 점을 몇 개나 알고 있어? 여기 몇 컴마 몇이에요? 0,4인 거죠? 0,4인 거고, 여기는요? 다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4인 거고, 그치?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나 알 수 있다. 그치? 그래서 함수는 일단 이렇게 된 걸 알겠어요. x축, y축까지 그려놓을까? 이렇게. 근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fx가 아니고 새롭게 gt라는 애를 정의를 했는데, 이 gt가 t에서부터 t 플러스 3 사이에서 fx의 최대값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높이가 같아요. fx가 gt가 최소가 되는 순간에 높이가 같다? 그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그런 발상을 했다는 게 대단한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저런 윤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봐봐.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려볼게요. 함수를 약간 넓적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말하는 GT가 지금 어떤 느낌인지 보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려가지고, 예를 들면 이 박스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3만큼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박스의 왼쪽 라인, 이 왼쪽 라인을 x는 t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박스의 오른쪽 라인, 여기를 x는 t 플러스 3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gt라는 건 뭐냐면 요 범위에서 fx의 최대값이니까, 자, gt라는 건 뭐냐면 이 박스 내에 있는 부분 중에 제일 높은 값, 그게 gt의 값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 박스가 지금 이 박스가 여기서 이제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박스가 여기까지 왔어요. 박스가 여기까지 오면 이 박스에 있는 값들 중에서 요 값이 제일 높죠. 그러면 요 값이 요 박스 내에서의 최대값이니까 이 값이, 자, 요 지점이 지금 t잖아요. t가 여기에 있을 때의 gt 값이 요 값이 돼요. 근데 박스가 움직여요. 박스가 움직여가지고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요렇게 되는 순간이 오죠. 요렇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자, 요때는 이 박스의 박스 내에서의 최대값이 어디예요? 여기가 가장 높죠. 그죠? 그러니까 자, t값은 계속 여긴데 t값이 여기일 때 gt의 최대값은, gt의 값은 요 지점의 값이 돼요. 그러면 아까 여기 있을 때는 이 박스의 왼쪽 끝이 최대값이었잖아. 근데 여기로 넘어오면서 오른쪽 끝이 최대값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박스가 이쪽에서 요렇게 조금씩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자, 계속 이제 여기가 gt 값이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여기가 gt 값이고, 또 움직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어떤 순간이 있냐면 이 박스가 정확하게 이 이차함수의 딱 가운데에 오게 되면 이쪽 높이하고 이쪽 높이가 어떻게 되는 순간이 올까요? 똑같아지는 순간이 오죠. 그 순간이 이 박스의 최대 높이가 가장 낮은 순간이에요. 생각해봐. 이 양쪽 높이가 똑같았던 그 순간에서 이 박스가 왼쪽으로 조금 움직이면 왼쪽 높이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게 GT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박스가 오른쪽으로 조금 움직이면 오른쪽 높이가 올라가겠죠. 그게 GT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이 순간의 GT값보다 더 큰 GT값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분위기를 이제 모의고사 풀이할 때 많이 느껴봤는데,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느낌의 문제입니다. 그래프의 모양과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하나 정해놓고서 이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를 보고 추론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 gt 값이 언제 가장 작냐, 이 박스가 이 2차 함수의 딱 중간에 걸쳐 있을 때 가장 작아요. 그 말은 아까 전에 이 2차 함수의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박스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박스가 자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이 박스의 딱 가운데 올 때가 이 gt 값이 제일 작을 때입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보면 이 박스의 아까 좌우폭이 3이라 그랬잖아요. 좌우폭이 3이니까 자 지금 이 2차 함수는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밖에 안 되니까요. 이 박스가 더 넓어야 돼요. 이 박스가 더 넓어서 이렇게 그리고 확장이 안 되나? 이렇게 자 이 정도 넓어야 돼요. 넓어가지고 자 이 박스가 가운데 요게 만들려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딱 요렇게 자 이 박스의 가운데가 마이너스 1에 있고요. 이 박스의 전체 폭은 3이니까 요만큼이 1.5만큼 요만큼이 1.5만큼 요 상태가 GT가 가장 작은 순간이 되고요. 그때 그 GT의 값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요 지점이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왼쪽으로 1.5만큼 왔으니까 여기가 이제 x가 마이너스 2분의 5인 지점이고 자, 요쪽은 마이너스 1에서 오른쪽으로 1.5만큼 왔으니까 요거 x가 2분의 1인 지점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예상대로라면 2분의 1 지점과 마이너스 2분의 5를 집어넣은 지점의 함수값은 서로 어떨까요? 아까 전에 지금 요렇게 가운데 박스가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요 지점과 요 지점의 함수값은 서로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주어진 이 함수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한 값이나 마이너스 2분의 5를 대입한 값이나 똑같이 나올 거고 그 값이 바로 이 GT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됩니다. 그죠? 거기까지 생각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겠고요. 아까 우리가 fx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찾았으니까 fx식을 완성해 놓고 f2분의 1 구해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 예. 마이너스 1에서 1.5 가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데? 2분의 5 아니에요? 그거는 1에서 1.5 간 거죠. 마이너스 1에서 1.5 가면은 0.5 아니에요? 네. 0.5인데 그럼 2분의 1이 맞지. 아 그렇네요. 자, 식을 써볼게요. 꼭지점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이 꼭지점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지나가는 점 아까 0,4 찾았잖아요. 0,4를 지나가게 하려면 a가 몇이어야 돼요? 0 집어넣을 때 4 넣어야 되니까 a가 4여야 되겠죠? a가 4다 이렇게 쓰시고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이 궁금하니까 f2분의 1 구해보면은 4 곱하기 4분의 9 이렇게 돼가지고 답은 9가 됩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 후원 이거 나오나요? 호원이요? 네, 호원은 내 경험상 이런 느낌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나이스. 근데 뭐 상우라든가 뭐 의고라든가 영석이라든가 이런 데는 네,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무슨 고등학교 가요?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호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17번도 볼게요. 자, 17번 문제는 문제가 좀 길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잘 그냥 따져보면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만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A점, B점은 이 2차 함수의 무슨 점이죠? A, B는? X X 다양한 답이 나왔는데 X축하고 만나면 되잖아요. X X 절편이야. X 절편.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이 주어진 2차 함수의 X 절편을 찾아야 되니까요. X 절편 찾는 방법은 뭘까? Y에 0 넣는 거죠. 여기 Y를 0으로 바꿔요. 이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이 방정식을 푸는 방식은 뭐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건데 자,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하세요. 나는 그냥 전통적인 인수분해의 방식대로 보겠다 하면 얘가 X의 개수고 얘가 지금 상수항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수항 부분이 잘 뜯어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쵸? 그러면 요 두 개를 이제 세로로 이렇게 써가지고 3 플러스 A랑 3 마이너스 A 이렇게 세로로 써가지고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더했을 때 이거 되잖아.
그러면 x-3 플러스 a하고 x-3 a하고 요게 지금 0인 거죠? 네. 그래서 x는 얼마 또는 얼마다? 3 플러스 a 또는 3 마이너스 a다. 뭐 그게 이제 요 두 지점이 되는 거지. 요렇게 찾으셔도 되고, 나는 이 방법이 좀 별로예요 그러면 그냥 나는 눈에 띄는 느낌대로 가고 싶다. 요거를 딱 보면 뭐야 이거? 완전. 완제잖아. 완전 제곱식이니까 x-3의 제곱 하시고 뒤에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얘와 얘의 무슨 공식? 합차 공식으로 보셔도 되죠. 그죠? 얘와 얘의 합차 공식. 네. 얘네들 합차 공식으로 보면은 x-3 플러스 a하고 x-3 마이너스 a니까 결국 똑같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똑같이 이렇게 두 개의 x 값을 찾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암튼 요 대문자 a라는 지점은 3 마이너스 a고요. 대문자 b는 3 플러스 a입니다. a가 양수라고 얘기해줬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작은 게 3 마이너스 a, 큰 게 3 플러스 a. 그럼 됐네. 가로 나왔네. 가로 뭐예요? 이거에서 이거를 뺀 게 가로의 길이 아니야? 얘에서 얘를 뺀 거? 그럼 가로가 뭐가 돼요? 아니 이거에서 이걸 뺀 거잖아. 2a지 2a. 가로가 2a. 그치? 가로의 길이 나왔고, 자 세로의 길이는 더 쉬워요. 세로의 길이는 그냥 C점 찾으면 되죠? 그지? 이만큼의 길이가 곧 이만큼의 길이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C라는 점은 이 2차 함수의 뭐니까? 최대. Y축하고 지금 만나는 지점이잖아. 뭐예요? Y절편이니까 Y절편. 요 2차 함수의 Y절편이면 어디예요? 2차 함수의 Y절편 9-a제곱이죠. 그쵸? 상수항에 해당되는. 그래서 C점의 좌표가 9-a제곱이니까 가로의 길이도 9-a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각형의 둘레 길이, 이 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우리가 FA라고 이름을 붙여보면, 자 둘레 길이는 가로의 길이가 2a였고 세로의 길이가 9-a제곱이었죠. 이렇게 가로 세로 더해서 2배 한 것, 얘가 둘레 길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것의 최대값을 찾으시면 돼요. 뒤에는 할 수 있죠? 전개시켜가지고 표준형 바꾸면 되니까. 풀어보면 답은 얼마 나올까? 맞춘 사람이 없나요? 20 나와요. 이거 표준형 바꿔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거든요. 마이너스 2괄호 a-1의 제곱 플러스 20 이렇게 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추워요. 추워요? 투표를 해보자. 추운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운 사람? 하나, 둘. 추운 사람 이겼네. 안 되는 사람은 뭐죠? 안 되는 사람은 뭐 켜도 되고 안 켜도 된다. 원래 중도층이 많아요. 16번 있잖아요. 16번이요. 예. 그게 그래프 아니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아까 마이너스 2하고 0에서 같은 높이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X축에 접해야 되잖아요. X축에 접하려면 이렇게 생겨 X축에 접하지. 위로 볼록하면 접할 수가 없죠. X축에. 그렇죠. 아래로 볼록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논술형 1번 볼까요? 이게 논술형 1번이 이게 의고 교과서에 있지 않나? 비슷한 거 나왔어요. 그쵸. 비슷한 게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충분히 학교 시험에 낼 만한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좌표축을 설정해 줘야 되죠. X축, Y축을 내가 잡아야 되잖아. 그지? 어디다 잡으면 좀 편할까요? 여기 지금 이 2차 함수가 요렇게 걸치게 잡을까요? 요렇게 X축을 잡고 Y축을 여기다 잡을까요? 요렇게 X축, Y축을 잡았다고 할게요. X축, Y축. 그러면 일단 이 2차 함수는요, 꼭지점이 딱 나오네.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0,8이 꼭지점이죠? 0,8이 꼭지점이고, 자,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일 텐데, 이만큼 길이가 4라 그랬으니까요.
오른쪽으로 얼만큼? 이만큼. 왼쪽으로 이만큼이죠. 그래서 요 지점의 좌표가 2,0이고요. 요 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분수가 나와가지고 속상하긴 하지만 여기서 왼쪽으로 2분의 1만큼 간 지점, 여기서 이제 레이저를 쐈어요. 자, 그럼 요 지점의 좌표는 뭐예요? 아까 여기서 2분의 1만큼 더 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5,0이죠. 이렇게 됐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표현을 해봅시다. 2차 함수부터 표현해 볼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병민이, 지금 2차 함수의 꼭지점이 0,8이잖아, 병민아.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 2차 함수를 어떻게 써놔야 돼? 이 2차 함수를 8이라고 써요? 뭐라고 써요? 가해야 뭐라고 써야 돼? x 마이너스 8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맨 앞에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거 붙여야죠. A부터 붙이고, 아니 니네 일단 머릿속에 이 모양이 있지 않나요? 이거 들어있잖아. 이거 표준형 들어있잖아. 꼭지점을 알면은 이걸로 가야죠. 이걸로 가는데 PQ 자리에 얼마를 넣어야 돼? 0이랑 8을 넣는 거죠. 꼭지점이 0,8이니까. 그쵸? 그러므로 시작을 이렇게 해야죠. y는 a 하고 여기 x에 0, p에 0 들어갔으니까 그냥 x제곱이라고 쓰면 되겠고, q 자리에 8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써야죠. 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2차 함수는 표준형, 일반형, 인수분해형만 잘 갖다 쓰면 다 풀 수 있다. 표준형으로 쓰는 거죠. 표준형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얘가 지나가는 점 2,0을 어떻게 할까? 대입합니다. 그죠? 대입해보면 A값 몇 나올까요? 2 마이너스 2가 나와. 그치?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분수의, 그러니까 물줄기를 나타내는 함수는 요겁니다. 이렇게 A가 마이너스 2니까. 자, 또는 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방금 나는 꼭지점이 0,8이라는 걸 이용해서 찾은 거고요. 꼭지점 말고 또 아는 게 뭐야? 이거하고 이것도 알잖아. x 절편도 알잖아. 그럼 무슨 형으로 써도 돼요? 인수분해형으로 써도 돼요. 그래서 꼭지점 말고 요 x 절편을 이용해 가지고 쓴다면 처음 스타트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는 이제 0,8을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점 0,8. 그렇게 대입해도 역시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똑같이 요런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은 요거예요. 1번 답은 요걸 찾는 거고, x의 범위도 써보라 그랬는데 지금 이 물줄기는 요 빨간 지점부터 요 빨간 지점까지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x 값으로 따지자면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는 거야? 4 얼마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요거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함수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땅바닥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 함수는 요 범위에서만 정의되는 함수인 거고, 자, 그럼 이제 요게 이 레이저하고 접한다는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이 레이저를 나타내는 식, 이 직선을 나타내는 식을 하나 써야 되겠네. 승우야, 이거 뭐라고 쓸까? 요 직선을 나타내는 식. 이거는 몇 콤마 몇을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아니면 문제에서 얘기해준 모양을 쓰자. 문제에서 지금 그 레이저가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말을 해줬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해볼까? y는 ax 플러스 b니까, 자, y는 ax 플러스 b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지나가는 점을 뭐 해도 돼? 집어넣어도 돼요. 그렇죠? 대입해도 돼. 대입하면 0은 마이너스 2분의 5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러면 b는으로 정리하면 b는 2분의 5a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요 B 자리에다가 2분의 5a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A, B라는 두 개의 문자에서 문자를 하나 줄였죠. 하나 줄였어. 그래서 B 자리에 요게 2분의 5a가 들어가면 그러면 직선을 우리가 ax 플러스 2분의 5a라고 잡을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직선을 잡아요. 그럼 이제 할 일이 뭐야? 얘하고 얘가 서로 뭐 합니다? 접합니다. 접합니다니까 어떻게 가야 돼? 일단 둘이 교점 찾는 식 써주고 같다라고 나와서 교점 찾는 식 쓴 다음에 그 식의 판별식이 뭐다? 0이다 이렇게 가야죠. 그죠? 접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얘와 얘의 교점 찾는 식 쓰시고 그 식의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가야지 A를 찾을 수 있겠죠? 이쪽에다 해볼게요. 자, 얘와 얘의 교점 찾는 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죠. 요거는 ax 더하기 2분의 5a. 그치? 뭐 분수 나오면 귀찮으니까 다 2배씩 할게요. 해가지고 2배 해주고 2ax 플러스 5a. 자,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합니다. 4x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5a 마이너스 16. 병민아 이제 여기서 뭐 할 거야? 뭐 할까? 뭐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표준형이요? 눈만 뜨고 있구만. 눈만 뜨고. 우리는 지금 얘하고 얘가 뭐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접한다는 얘기 하고 있잖아. 그래서 교점 찾는 식 쓴 거 아니야. 그럼 뭐 써야 돼? 판별식은 0이다를 써야지요. 불러주세요. 짝수 공식으로. 20a. 그렇죠. 요것이 0이 돼야 되니까 16하고 4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a는 16 또는 4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 안 끝났어. 16하고 4 나왔는데 왜 두 개 나왔지? 우리가 생각한 건 뭐였어요? 잘 봐봐. 우리가 생각한 거는 아까 전에 요 그래프에서 요 2차 함수하고 요 직선이 접하는 상황을 생각했는데 접하는 상황은 지금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A 값이 두 개가 나왔어요. 왜 두 개 나왔죠? 왜 두 개 나왔는지 알겠는 사람. 분명히 우리는 요 2차 함수하고 요 직선하고 접한다라고 놓고 계산을 했는데 근데 A 값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왜 두 개가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문제 풀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이래서 두 개가 나왔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지 둘 중에 어떤 게 적절한 답인지를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도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안 그러면은 왜 도대체 두 개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면 여기서 이제 멈추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2차 함수가 사실은 이런 거죠. 2차 함수를 더 크게 그리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뭐 x축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에 여기쯤에 이렇게 지금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찾은 거냐면 요 점을 지나가면서 요 2차 함수에 접하는 직선을 찾은 건데 자, 이 그림에서 봐봐요. 접하는 직선 물론 이렇게도 접하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접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접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두 개가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찾았던 A 값이 하나는 4였고 하나는 16이었죠. 그죠? 그리고 그 A 값은 우리가 찾은 직선의 기울기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가 찾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얘가 지금 기울기가 약간 낮죠. 빨간 게 기울기가 낮고 초록색이 기울기가 높죠. 그럼 이 초록색이 지금 기울기, 그러니까 A 값이 16인 녀석이라고 보면 되고 이 빨간 애가 A 값이 4인 녀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A 값은 얘입니다. 요때예요. 그래서 A 자리에 4를 갖다 집어넣고 그때에 이제 요 지점을 찾는 것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유 어렵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A 자리에 4를 넣을게요. 아까 전에 교점 찾는 식이 요거였잖아. 교점 찾는 식이 요거였는데 여기에 이제 A 자리에 4가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4가 들어가요. 여기도 4가 들어가요.
그럼 딱 봐도 완전제곱식 되죠? 어떤 완전제곱식이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돼요. 4로 나눠갖고 풀면 이렇게 돼서 x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게 그러면은 그 만나는 지점이 좌표가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아까 전에 묶어서 가져갈게요. a가 4고 x가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뭐냐면 자, 요 지금 요 접하는 상황, 요 그래프에서 자, 요 x가 마이너스 a가 4가 뭐냐면 a는 4라는 게 요 직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고, 그 순간에 이 직선과 요 이차 함수가 접하는 요 포인트, 여기에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온 거예요. 교점의 x좌표.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아까 전에 찾아놨던 이차 함수에다 집어넣어도 되고 직선에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이차 함수에 넣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버려. 그럼 얼마 나와요? y값이 6 나오죠. 6.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6 요게 요 지점의 좌표가 되고, 그러니까 h는 6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a값과 h 값을 구하라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답은 a는 4였고 h 값은 6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한 문제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그림은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었지만 문제 자체는 좀 어려웠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 논술형 2번. 자, 요 문제는 풀었니 얘들아? 아니요. 이거 혹시 답 맞춘 사람 있어요? 야, 너 어떻게 맞췄냐? 야외로 야매로 어떻게? 저요? 어, 문제를 못 풀겠어서 어, 그 나머지 응. 첫 번째 거 나머지 있잖아요. 어. 그거를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로 나눴는데 2를 나눴는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나왔거든요. 그래서 5대 2에서 마이너스 6로 나왔어요. 답이 그거예요? 답이 마이너스 6이에요? 이렇게 해봐. 어? 그래요? 답이 뭐야 얘들아?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 답이? 잠깐만요. 답 좀 확인해보고요. 얘도 좀 어려운데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처음에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가장 처음에 생각해봐야 될 게 차수를 생각해봐야 돼요. 차수. 자, 지금 여기 나눗셈을 당하는 식은 3차식입니다. 3차식을 fx로 나눴는데 fx는 또 2차식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러면 3차를 2차로 나눴죠? 3차를 2차로 나눴어요. 그럼 나머지가 gx인데, 그럼 gx는 아무리 높아도 몇 차야? 아무리 높아도 gx는 1차입니다. 그쵸? 그런데 밑에는 그 똑같은 식을 이번에는 gx로 나눴으니까 몇 차로 나눈 거예요? 1차식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1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뭐예요? 상수항이 돼야 되는데 나머지가 근데 이렇게 생겼대요. 오, 이게 말이 돼? 좀 전에 fx는 2차래매. 근데 이 끝에 있는 얘는 무조건 상수항이 돼야 돼. 무슨 뜻이에요? fx라는 녀석이 생긴 모양이 x제곱 마이너스 3x 그리고 어떤 상수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지. 그니까 fx에서 요 뒤에 있는 것들을 계산을 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a만 남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우리가 이제 문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x가 요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럼 실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나눗셈을 직접 한번 해볼게요. 이 3차식을 요 fx로 나눠볼게.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를 나누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로 나눠볼게요. 자, 이거 몇이죠? x죠? 그죠? x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x. 자, 뺍니다. 빼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ax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럼 그 다음에 여긴 뭐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a죠. 자, 뺍니다. 빼면 뭐가 되죠? 2 마이너스 a x 그 다음 마이너스 2 플러스 a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요 끝에 남은 게 지금 끝에 남은 게 이제 나머지인데 이 나머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거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쵸? 이 나머지를 gx라고 부르겠다. 그런데 이 gx를 잘 보니까 여기가 2-a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a죠. 이런 거 어떻게 하고 싶어요? 묶어요. 묶고 싶잖아요. 묶고 싶죠.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은 2-a 되는 거니까 그럼 2-a로 묶으면 자 gx는 2-a로 묶었을 때 x 빼기 1 이렇게 만들 수 있죠. gx를 그치?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식으로 넘어가가지고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요거다잖아. 그치? 그걸 한 줄 써볼게요. 자, 요 과정은 지울게요. gx 찾았으니까 직접 나눗셈을 해서 gx를 찾았어. 자, 그러면 gx가 이렇게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식으로 넘어가서 자, 얘를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를 이거를 gx로 나눴다. 얘로 나눴어요. 그러면 2-a 괄호 x 빼기 1 나눴으니까 몫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나머지가 아까 이거였잖아요. 근데 fx를 우리가 이렇게 잡았으니까 결국 fx에서 요거 빼면 뭐만 남아요? 요거만 남는 거지, 그치? 요게 나머지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a 자, 이런 식을 쓸 수 있고 그럼 여러분 여기 x에 얼마를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쵸? 1을 넣어야겠다. 그래서 x자리에다 1을 쭉 대입해 보면은 좌변은 0 되나요? 좌변은 0 되고 우변은 뭐만 남아? a만 남네. 그쵸? 우변은 a만 남네. 자, 그래서 a 값이 0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a 값이 0이면 그러면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 이거고요. gx는 a 값이 0이었으니까 2x 마이너스 2인가요?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g5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g5 그럼 뭐야 g5가? 8이잖아. 아, 8이에요? 왜? 너도 마이너스 6해서 맞았어? 아니요, 저 8이라고 쓰면 틀렸는데요. 그랬어? 시가에 맞춰서 그런가? 8이 답인 것 같은데. 이건 답 내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이 문제의 핵심은 가장 처음에 시작할 때 뭘 고려해서 풀어야 된다? 차수. 그지? 차수를 고려해서 풀어야 된다. 선생님. 예. 그러면은요, 저 x 세제곱 x 두 번째 조건이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 그러네요. 결과적으로는. 아우, 풀이가 너무 힘들었다. 그죠?